안녕하세요, 여러분. 바프TV입니다. 오늘은 식품 관련 용어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자가품질 검사, 영양성분 검사, 참고용 검사 등을 진행할 때 필요한 용어이며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차는 영업의 종류, 검사 항목 관련, 식품 일반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검사 항목 관련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고시 내용을 토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영업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 적객업소이며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의 형태를 말합니다. 해당 업종은 자가품질 검사 비대상 업종입니다. 다음은 제조가공업입니다. 식품, 축산, 제조, 가공업은 식품과 축산물을 품목 제조 보고 신고하고 공장 생산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의 형태를 말합니다. 자가품질 검사 대상이며 각 식품 유형별로 주기가 달라 해당되는 주기별로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가품질 검사 관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다음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입니다. 식품, 축산,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의 형태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당일 제조하여 당일 판매하는 양념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종은 자가품질 검사 대상인 유형과 비대상인 유형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신고한 식품 유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기는 9개월로 모두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검사 항목 관련 용어입니다. 해당 내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의 내용이 바탕이며 고객사에서 검사 의뢰 시 많은 문의를 주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와 검사는 미생물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하며 중금속, 무기질류, 비타민, 영양성분 등의 성분 검사를 말합니다. 예로 위쪽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중금속이란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로 산불, 화산활동으로 방출되거나 산업 현장에서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금속입니다. 화산가스, 폐기물 소각, 유해 폐기물 처리장 등의 근처에서 발견되며 식품 환경을 오염시켜 일상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사람에게 노출됩니다. 납, 카드뮴, 수은, 비소, 크롬 등 유해한 중금속이 있는 반면 아연, 철, 구리 등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도 있습니다.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나 공정품 등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진행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 바이오푸드랩으로 문의 주세요. 보이시는 내용처럼 참고용 검사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기질이란 무기화합물의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물질이며 생명체의 골격, 조직, 체액 따위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인, 철 등 생체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입니다.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기질은 체내에서 생성이 되지 않아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량 무기질은 칼슘, 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염소, 황이 있고 미량 무기질은 철, 요오드, 아연, 구리, 셀레늄, 망간, 크롬, 코발트, 몰리브덴, 불소가 있습니다.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나 공정품 등 제품의 무기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진행을 원하신다면 저희 바이오푸드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항목들은 참고용 검사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타민이란 생동력을 가진 아민 물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장 및 유지를 위해 식이를 통해 미량을 섭취해야 하는 필수적인 유기 물질입니다. 비타민의 종류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는 비타민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이고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입니다. 제품 제조 시
구대 영양성분 검사와 함께 비타민류 검사 진행을 원하시거나 원료의 비타민 검사 등을 원하시면 언제든 저희 바이오푸드랩으로 문의주세요. 비타민 B군과 C, A, D, E는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양성분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참조 영상을 걸어두었으니 해당 파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미생물 검사는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 등의 균 검사를 말합니다. 위생지표균은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이고요. 식중독균은 그 외의 균이며 리스테리아, 바실루스, 살모넬라, 퍼프린젠스, 장출혈성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이 있습니다. 미생물 검사의 경우 정성과 정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정성 검사는 음성, 양성으로 결과가 나오고 정량 검사는 수치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유탕, 유철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 공정상 식용 유지로 튀기거나 제품을 성형한 후 식용 유지를 분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품질 검사 시 단서 조항으로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으며 과자류의 정보 표시면에서 가장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정 처리라 함은 살균을 목적으로 식품의 제조 공정상 주정을 사용하여 제품을 침지하거나 분사하는 등의 방법을 말합니다. 주로 면류 제품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면류의 경우 총 배합비의 주정 1% 이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밀봉이라 함은 용기 또는 포장 내 외부의 공기 유통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 속의 포장지처럼 공기의 접촉이 아예 없는 포장의 경우를 말하며 해당 사진처럼 OPP 포장지의 경우는 밀봉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밀봉 포장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보존 식품이란 장기간 유통 또는 보존이 가능하도록 제조 가공된 통병조림 식품, 레토르트 식품, 냉동 식품을 말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온 레토르트 제품이나 통조림 제품들이 해당하며 냉동식품으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도 장기보존식품에 속합니다. 크림이란 우유, 달걀, 유크림, 식용유지를 주 원료로 이에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혼합 또는 공기 혼입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친 것을 말합니다. 크림빵 속의 크림이나 슈크림빵 안의 크림 등 주로 빵 사이에 도포 충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란 감자나 시리얼 같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아스파라긴과 당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생성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조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12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울 때 많이 생성이 되며 해당 온도보다 낮은 온도이거나 삶거나 끓이는 음식에서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의 대상 품목은 명료야용 식품, 시리얼류, 과자, 감자튀김, 커피, 다류, 곡류 가공품 및 즉석 섭취 식품이며 각 대상 품목마다 권장 규격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해당 권장 규격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탈의색소란 식품에 사용이 가능한 색소이며 녹색 3호, 적색 2호, 적색 3호, 적색 40호, 적색 제102호, 청색 제1호, 청색 제2호,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및 그 알루미늄 레이크를 말합니다. 허용의 탈의색소는 식품 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 유형에 허용되지 않는 탈의색소를 말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탈의색소 외의 색소를 말합니다. 보존료란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막기 위하여 쓰는 식품 첨가물의 하나입니다. 데이드로초산 나트륨, 소부산 및 그 염류,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시 안식향산류,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를 말합니다. 자가품질 검사 성적서상에서 볼 수 있는 보존료 항목은 소부산, 파라옥시 안식향산 에틸, 메틸, 안식향산, 데이드로초산 나트륨, 프로피온산입니다. 간혹 간장 제품이나 식욕 제품들 정보 표시면에서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화방지제란 유지의 산화를 막아주는 물질로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터셔리 부틸히드로키논, 몰식 자산 프로필, EDTA 이나트륨, EDTA 칼슘 이나트륨을 말합니다. 주로 식물성 유지류 자가품질 검사 시 해당 항목을 검사 진행합니다. 곰팡이 독소란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이며 종류에는 총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M1,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푸모니신, 데옥시니 발레롤, 파툴린을 말합니다. 총 아플라톡신은 B1, B2, G1 및 G2의 합이며 이 중 아플라톡신 B1은 강력한 발암성 물질입니다. 곰팡이가 핀 공류에서 발견되며 간 손상과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나 공정품 등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진행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바이오푸드랩으로 문의주세요. 곰팡이 독소 모두 검사 진행 가능합니다. 벤조필에는 석탄 타르와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황색 별정의 발암성 물질이며 체내에서 활성화되어 DNA와 결합하여 발암성을 나타냅니다. 식품에서 검출되는 벤조필에는 대기, 물, 토양에서 오거나 가열 처리 또는 훈제 공정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주로 식물성 유지류 자가품질 검사 시 또는 훈제 제품의 경우 해당 항목을 검사 진행합니다. 다음은 자가품질 검사 진행 중 흔히 볼 수 있는 M5라는 검사 규격인데요. 해당 검사가 있는 식품 유형은 반드시 제품을 5개 이상 준비를 해주셔야 했죠. 이 검사가 정확하게 어떤 검사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M5 검사는 N은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이고 C는 최대 허용 시료수, M은 미생물 허용 기준치, 대문자 M은 미생물 최대 허용 한계치입니다. 자, 해당 내용을 자세히 한번 풀어볼까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N은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이기 때문에 5개를 의미하고요. C는 최대 허용 시료수이기 때문에 2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M은 미생물 허용 기준치이므로 10가지 허용 기준치인 거고요. 대문자 M은 미생물 최대 허용 한계치이므로 100가지가 허용 한계치라는 겁니다. 즉, 시료 5개 중 2개까지만 10에서 100을 허용하며 그 이상일 경우는 부적합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해당 검사의 결과값이 첫 번째의 경우는 N1은 0, N2는 10, N3 100, N4는 0, N5 0인 경우는 적합이겠죠? 두 번째 경우는 N1은 0, N2는 10, N3가 100, N4가 10, N5가 0인 경우는 시료 5개 중 2개만 10에서 100을 허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수치 범위가 2개를 초과하므로 부적합입니다. 해당 검사의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부적합 처리 방법은 상단에 참조 영상을 걸어두었으니 해당 파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파트는 식품에 관한 일반 용어 정리입니다. 제품의 온도 구간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는데요. 실온은 1에서 35도, 상온은 15에서 25도, 냉장은 0에서 10도,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를 말합니다. 제품은 보관 방법에 맞게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며 해당 온도 구간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시겠죠? 다음은 살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살균의 정의는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세포를 불활성화시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식품 중에서 살균 제품은 중심부 온도를 63도 이상에서 30분간 가열살균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살균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균의 정의는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식품 중에서의 멸균 제품은 기밀성이 있는 용기 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도 이상에서 4분 이상 멸균 처리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멸균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진 것은 그 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살균 제품, 멸균 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별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알코올이란 단당류의 알데하이드기 또는 케톤기를 환원하여 생기는 알코올이며 식품 산업에서 증점제 및 감미료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상업용 식품에서는 주로 설탕 대체제의 역할을 합니다. 자일리톨, 만리톨, 락티톨, 말티톨, 솔비톨, 에리스리톨, 트레이톨, 아라비톨, 리비톨, 갈락티톨, 추시톨, 아이디톨, 이노시톨, 볼레이톨, 이소말트, 폴리글리시톨 등이 있으며 영양성분 검사 시 당 알코올 값을 반영하면 열량이 낮아지므로 구대 영양성분 검사 진행 시 반드시 당 알코올의 첨가 여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해당 값을 반영하여 성적서상에 표기되며 반영을 원치 않으시면 적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천연당인 알룰로스 타가토스는 반영이 가능하나 천연 스테비아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많이 들리는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현재는 유통기한이 쓰이고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이며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어도 무방한 제품들이 몇 있었다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이므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며 해당 소비기한이 지나면 드시면 안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시행이며 선 적용은 어렵습니다. 추후 해당 소비기한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소비기한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고 이전에 유통기한을 통해 혼동되었던 개념을 바로잡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식품 관련 용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 저희 바이오 푸드랩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콘텐츠가 있다면 네이버 카페 푸드인포에 유튜브 해주세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바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